안녕하세요. 에듀윌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0줄의 한능건 기본 사심 가득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이제는 기본 급수에서도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쭉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고인돌의 고장 화순으로 오세요 라고 나오고 계속해서 고인돌 나오고 있고요. 주변에 아마 고인돌 관련된 사진들 막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고르면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철제농기구, 당연히 철기죠. 동굴이나 막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3번 반달돌칼, 바로 청동기 때 대표적인 이제 농기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빗살무늬 톡이 나왔어요. 그럼 신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3번으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 철기 문화였다, 동해안 쪽이었다,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기른 후에 성인이 되면은 며느리로 삼았대요. 길러서 며느리로 삼는다. 어린 며느리를 맞이했다라는 거. 무슨 며느리제? 민며느리제죠. 민며느리제 나오면 옥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읍군 삼로, 왕이 읍산, 왕이 없고 군장인 읍군과 삼로가 다스렸다. 자, 그럼 옥저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번 보시면 고구려 19대 왕인 나는 거란, 숙신, 후연. 거란, 숙신, 후연, 동부여 숙신, 후연이 낯설더라도 위쪽으로 차지했구나. 북진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한강 이북까지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장으로 보나 너무너무 광개토대왕이다. 자, 그럼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고른다면 태학설립, 소수림왕이죠. 태학설립, 율령반포, 불교수용.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영양왕 때부터 영유왕까지.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다. 장수왕이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이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었습니다. 4번으로 풀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백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러면 백제의 문화유산을 고르면 되겠죠. 1번은 어디예요? 고구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천마총, 천마도 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어이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3번. 몽촌토성은 한능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몽촌토성을 서울에 사는 저도 낯선데 지방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여기는 어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몽촌토성은 이런 그 한성시기 백제의 토성으로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풍납토성도 위례성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촌토성이 답이에요. 그래서 3점인가 봐요. 좀 약간 뜬금없는 문화유산이 나왔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장군총은 알 수 있습니다. 장군총은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백제에 관련된 돌무지 무덤이 나오려면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나온다면 그건 또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몽촌토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단양신라 적성비 언제 고구려 영토인 적성을 점령하고 비문에 이사부 나오고 그러죠. 적성까지 점령을 한 건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의 업적을 고르시면 되겠죠. 국학을 설치했다. 신문왕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청비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독서상품과. 요거는 사실 심화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선지인데 기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성왕이죠. 김원창에 난 헌덕왕.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는 왕인데 이제 기본급수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서상품과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반적으로 가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요거 백제죠. 백제 무령왕 때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한무제의 침입,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변환이 가야로 이어지고 가야 때도 여전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합니다. 화백회의 신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다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요것도 어려운 문제, 3점짜리 문제예요. 이제 한능검 기본에서도 순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가에 보면 고구려에 가서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서 김춘추가 이 뒤로는 이제 나당 동맹을 또 맺게 돼요. 고구려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에서 거절하니까 이어서 나당 동맹을 해요. 기벌포 앞바다에서 당리 수군을 몰아내었어. 문무왕이네요. 그래서 문무왕이 이거는 이제 나당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당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과 싸웠다. 아, 요거 백제 멸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순서로 나열을 한다면 나당 동맹을 먼저 맺고 그리고 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당 전쟁이었습니다. 요거 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온 거는 요즘 기본에선 요즘 계속해서 한두 개씩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 다, 나. 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면 가는 여러 번 도읍을 옮겼지만 이곳 상경성을 가장 오랫동안 상경성이 수도였다라는 것과 문왕이 나왔네요. 아, 그럼 발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여기 발해 영광탑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 벽화, 이불병자상 모두 발해지만 요 칠제도 같은 경우에는 군출고항 때 외에게 하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밑줄근 불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의 문화유산은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을 고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1번하고 4번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석굴암을 가까이서 이제 하면 요 4번 이 철불과 헷갈릴 수 있어서 멀리서 이제 찍은 사진으로 넣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백제와 관련된 서삼 마해열의 삼존상, 그리고 이 3번은 방가사유상이죠. 금동 방가사유상. 요건 삼국 공통.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철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신라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이었다. 자,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세우게 되는 호족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호족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11번 가의 업적으로,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가가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한 거,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어요. 견훤까지 포용했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왕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왕건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고른다면 왕건은 흑창, 성종은 의창이 되죠. 흑창이 맞죠?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는 이때는 고종이었고 이제 무신집권기였기 때문에 최후의 집권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광종,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한 건 공민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도록 할게요. 가화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시면 청자가 나오고 있네요. 개경이 수도였대요. 아, 그러면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청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고려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한 걸 고른다면 광산 개발을 감독하는 덕대 나오면 덕대, 공인 뭐 이렇게 나오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해통공도 조선 후기. 청과 무역을 한다. 명이 아니라 청과 무역을 한다. 만상 조선 후기. 활구 나왔네요. 요게 바로 고려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의 주전도감에서 활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우리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너네는 왜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니? 요거 지금 왜 교류 안 해? 이랬더니 옆에서 여진이 맡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 땅을 돌려준다면 교류할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외교 담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희가 되겠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이고 요거는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거란의 1차 침입 가밖에 되지 않겠죠. 거란의 1차 침입 있었고 2차 침입 양규가 격파하고 귀주 대첩은 3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어요. 정중부의 정변이 일어났어요.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자겸의 난, 지금 이분은 이제 묘청인 것 같아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래서 인종 때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의종 때 정중부의 정변. 이런 식으로 이자겸의 난, 묘청서경천도운동, 그리고 무신정변. 요거 순서 너무 중요하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소수서원이라고 나오고요. 힌트, 문성공이다. 자, 그리고 나는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이다. 요 분 안향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 이 소수서원이라는 건 안향을 모신 백운동서원을 이제 이황의 건의로 사익을 받은 뒤 소수서원이 되었죠. 그래서 요 인물은 안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지금 촬영하는 곳은 진도 용장성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환도를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누구예요? 바로 삼별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이제 하나의 군사 조직으로 최후 때 만들어지게 되었죠. 쌍성총관보 공격 아니고 백강전투도 아니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은 윤관의 별무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별무반은 여진 대비부대였고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가면 다음 학생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역사의 한 장면 그리기. 자, 보시면 왜구에 맞서 군대를 지휘하는 최무선 장군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화포를 만들었어요. 최무선, 화포, 화포, 진포, 진포대첩이겠죠. 그래서 진포대첩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명하신대로 편경을 만들었습니다. 박연이 나오네요. 요 편경으로 음을 막 이렇게 쳤을 때 세종대왕이 완전 절대음감이라서 요거 음이 약간 이상한데 그랬더니 진짜 그게 거기에 덜 깎였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편경의 소리도 음이 잘 맞는구나. 아악을 정비해라. 아악을 정비하고 박연을 통해서 아악을 정비하게 한 건 세종입니다. 그치만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어요. 기본 급수에서는 세종이면 막 훈민정음 나와줘야 되는데 좀 어렵게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자경로, 농사직설, 요거 세종이고 악학괴범, 요게 이제 성종이 돼요. 삼강행실도 세종인 거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데 그래도 다소 여러분들 약간 고민하고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즘 성종 때 악학개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학개범은 성악으로 외워서 성악, 악을 정비했다. 성악.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이랬더니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470년간의 역사를 왕대별로 이제 편년체로 썼다라는 거예요. 역대 왕별로. 실록이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20번의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명하기를 집현전을 없애라. 경연을 정지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폐지했어요. 성산문 나왔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안 하신 분들은 성산문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월로 보내라. 상황을 전대왕을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노산군으로 낮추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노산군이 바로 단종이 되겠고요. 성산문을 쫓아낸 거 요거 성산문 사육신이죠. 그리고 성산문이 집현전 학자였어요. 이 사육신의 이 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집현전을 없애게 되고 요것은 이제 세조 때 일어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조 때 일어난 것으로 옳은 것은 시온육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건의한 것이고 탕평책 실시 이거는 이제 영조. 물론 정조도 탕평책을 실시하긴 했죠. 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태종 때, 태종 이방원 때고요. 육조직계제 시행, 요게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선지 자체가 좀 다소 까다로웠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1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문신인 김종직이 살았던 집터다. 김종직의 조이제문은 연산군 때 무슨 사화? 너무 중요하죠. 모사화였죠. 그럼 바로 모사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다. 경기도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도 확대합시다. 김육이 뭐를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대동법. 그렇죠. 좀 가제도는 대동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요거 균역법 설명이네요. 영조 때 균역법.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호포제. 흥선대원군대 호포제. 자,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였다. 영정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으로 내는 거 대동법 4번 설명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성 정기된 사실로 옳은 것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네. 자, 이 임금은 이제 인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인조 때 병자호란이에요. 자, 게다가 세자와 복림대군을 청해 볼모로, 이 세자는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럼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인조 이후로 이제 효종으로 넘어가는데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거든요. 효종 때는 북벌을 추진을 했죠. 요게 맞겠죠. 사군 육지는 그 전입니다. 세종 때. 삼포해란이 진압되었다. 요거는 중종 때가 해당이 되고요. 정동인성이 설치되었다. 정동인성 설치된 것은 원간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왕은 충렬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밑줄그은 왕이 없죠. 요거 배다리잖아, 배다리. 배다리를 건너서 사도 세자의 묘에 참배하러 가시는 요거 정조가 되겠죠. 그리고 정약용이 만들었다는군. 이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이 왕은 정조. 옳은 것은 지금 수원화성의 화성 행궁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행차. 장효영을 설치하였다. 요게 맞죠. 당백전을 발행했다. 흥선대원군. 속대전은 누구예요? 영조가 되겠죠. 훈민정음 반포 세종대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가나다를 실시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요즘 기본 급수에서 순서가 다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시대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막 통일신라, 막 그리고 뭐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시대로 구분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어. 요거 신문왕 때예요. 근데 신문왕이 기억이 안 나도 노급, 요거 통일신라?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다. 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법을 설치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조 때죠. 그래서 요거 조선 전기. 자,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전식과. 그치만 이게 경제 파트라서 정치만 공부하시고 약간 경제를 버리신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전시과 제도. 자,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한 거는 고려의 경종 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려 때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제도를 통해서 시기를 나누는 문제.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통일신라가 제일 먼저가 될 거고 가, 다, 나가 되겠죠. 가, 다, 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며 고구마를 가져왔네. 이분은 조엄이신가 봐요. 조엄.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요거 18세기 고구마 어디서부터? 일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8세기면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로 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른다면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이제 전국구로 유통이 됩니다. 판소리 공연 볼 수 있어요. 한글 소설 유행했죠.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해요. 황룡사 구축목탑. 그쵸, 이거는 아주 옛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면 그냥 신라 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2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무엇일까요? 세도 정치에 일어난 농민 봉기입니다. 백낙신 때문에 진주에서 시작이 됐죠. 유계춘, 삼정이정청에 설치하게 된 거 임술 농민 봉기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된 건 이것은 이모군란도 되고 갑신전변도 됩니다.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요게 정답이죠.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돼서 왜 화가 났니? 물어봤더니 이제 왕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조선 형평사. 요것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 다음에 서북 지역의 차별. 요거는 평안도, 그 평안도 차별 홍경래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걸 고증한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바로 추사 김정이죠.
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리고 금속학을 연구했네. 제주도에서 유배를 가고 그 다음에 세안도를 그렸네. 김정희. 그래서 바로 1번으로 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가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했던 정봉준이 나오네요. 정봉준.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서당 관련 없고요.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이고 일제강점기 때 집강소 요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다가 아 이거 약간 정봉준 뭐더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선지를 보고 아 집강소 동학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모군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실게요. 자, 평민 출신 의병장. 그리고 이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평민의 느낌이 있었죠. 을미사변 때 이제 이런 의병으로도 활동했고 또 을사늑약 때문에 또 을사의병도 활동을 했고 뛰어난 전술, 태백산 호랑이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누구? 신돌석이죠. 그래서 신돌석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나머지도 유인석, 최익현은 근데 유생의병장이고요. 홍범도도 평민의병장이긴 하지만 홍범도는 정미의병 때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실게요. 가라에 들어갈 인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무 10여조를 건의하다. 최치원이죠. 신라 말이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최치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교정치, 시무 28조 최승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 현량과 실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전변을 일으켰다. 뭐 김옥균, 박영효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은 쭉쭉쭉쭉 정도전이 아니죠. 자, 조광조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인물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2번 외교장각 의궤 장엄한 기록에 귀한 가하 사건. 외교장각 의궤를 언제 약탈해 갔다? 프랑스가 이제 약탈해 간 거 병인 양요겠죠. 병인 양요. 자,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결과로 신명요가 일어났고 어쨌든 병인 양요와는 관련이 없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운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관련 없고. 자, 그리고 양원수 부대. 그렇죠. 정족산성 양원수 부대.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병인 양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연, 광성보에서 어제연이죠. 자, 그러면 33번.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종로에서는 이 관민공동에 나왔어요. 관민공동에 만민공동에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광해원을 만들었다. 아니고요. 이건 알렌이 만든 의료, 서양 그런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 태극서관, 요건 신민회. 자, 그 다음에 독립문건설, 요게 맞겠죠.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자, 이것은 신한 청년단. 김규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경무부, 헌병대 이런 간판이 있고요. 이 시기 일제는 헌병이 경찰이 되었습니다. 칼을 찬 헌병. 헌병 경찰 통치 언제예요? 1910년부터 1919년 무단 통치죠. 무단 통치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교사도 칼을 차고 있었다. 그럼 적절한 것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요것이 정답이 됩니다. 한송순보 같은 경우에는 1883년으로 개항기고요. 단발령이 시행이 된 거는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895년 그리고 경의선 철도 개통식은 1899년에 해당이 되고 모두 다 개항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상설. 자, 그럼 이상설이 했던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네요.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됐다. 헤이그 특사. 자, 대한강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자, 그럼 가에 해당될 거 뭘까요? 의열단을 조직하다. 이것은 김원봉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상설 하면은 서전서속 맞죠? 이상설 시옷시옷, 서전서속 시옷시옷.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동양평화로는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방성대국을 발표하였다. 요것은 이제 황성신문의 이제 장지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6번. 밑줄근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폭로했고요. 이분인데요. 얼마나 애국심이 강했냐면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코필로 바꿨고 지금 현충원에 있죠. 저기 이제 그쪽에 우리나라에 심지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화성제암리 사건을 알린 분인데요. 요거 관련된 거 뭐예요? 무슨 만세 시위? 1919년이니까 3.1운동이겠죠. 자, 그럼 3.1운동과 관련된 거 옳은 것은 순종의 인산일은 이것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고요. 대한매의 신부의 후원을 받은 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었다. 요게 맞겠죠.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요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7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무슨 행렬인가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 사용하자. 조만식이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하였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바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38번. 다음 공연의 소재가 된 인물. 이제 딱 그냥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신채호, 독사실론, 조선상고사, 단재, 신채호.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조직을 했고요.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이제 김원봉이 창설했고 조선의용군이라고 한다면 조선독립동맹에 이제 김두봉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이게 맞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아주 중요하죠.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조선어 학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좀 다소 요 선지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였어요. 39번. 독립운동가 가의 특별사진전 한인애국단이었다. 헝커우 공원의거, 상하이 헝커우 공원의거, 윤봉길, 막 도시락 폭탄, 숙토 폭탄, 김구에게 시계를 남겼다. 자, 윤봉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 그은 시기에 대한 모습. 적절한 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는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예요. 이때 막 강제 동원했던 이런 내용들인데요. 적절한 것은 근우회에 가입하는 학생. 근우회는 신간회가 만들어졌을 때 자매단체였잖아요. 자, 이 시기가 1927년, 20년대다. 60만세 운동, 이것도 1926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요거는 1910년대. 자,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대일선전포고를 해요. 그럼 대일선전포고라고 한국광복군 대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1946년 7월 미군정의 지원 아래 여운형 김규식이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좌우합작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좌우합작위원회죠. 왜냐하면 이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했잖아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하자. 그렇게 되면 남한, 북한 따로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죠. 여운형 김규식이 힌트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요즘 한능검에서 제주 4.3 사건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제주 4.3 사건 관련된 특별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동백꽃을 따라서 영상 속 역사,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이 배경이 된 가는 미군정 시기에 시작이 돼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많은 이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건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3번. 가하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북한군의 남침,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이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유엔군 참전한 거 맞죠? 그리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이 흥남 철수작전 맞고요. 거제도에서 이제 이승만이 포로 수용소 설치되고 방공포로를 풀어주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이것은 1908년으로 이 시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4.19 혁명이네요. 4.19 혁명 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진짜 죽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초등학교 6학년 수송초등학교 학생까지 이렇게 죽으니까 한 100여 명이 총기에 맞아서 이제 죽었거든요. 대학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이제 이승만 내려와라.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내려오게 되죠. 옳은 것은 뭐 이승만 하야 뭐 이렇게 되겠죠. 신군부의 무력 진압 저항한 거 요건 5.18 민주화 운동 설명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건 60 민주 항쟁.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요것은 1979년 11.6 사태. 3.15 부정선거 항의한 거 4.19 혁명.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태우 정부예요. 저기 서울올림픽,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중 국교, 그리고 뭐 남북 기본합의서, 그쵸? 뭐 개성공단을 조성한 거,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이 오픈하고 조성된 건 노무현 때. 자,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이 노태우,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자,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실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일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박정희 정부로 물어보고 있고요. 옳은 것은 농지개혁법.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현대사 어려워하시죠?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1949년 이승만 정부. 자, 경부고속도로 개통하였다. 요것이 1970년에 개통하게 되고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1995년으로 이건 김영삼 정부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47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내가 그린 가는 서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바보회를 만들었다. 여기 딱 봐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때 정말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15시간 동안 일했대요. 15시간. 여러분 15시간을 일한다는 건 잠자고 밥 먹고 나머지 다 일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쉬게 해줘라 이렇게 외쳤던 거 바로 전태일과 관련된 내용이죠.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 4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사 속 여성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선덕여왕, 허난설원, 이빙허가 윤희순.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자, 보시면 적절한 것은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허난설원 요게 맞겠죠. 허난설원은 이제 그 허균의 누이로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성 비행사 같은 경우에는 권기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임금 삭간에 저항해서 농성을 벌였다. 이거 아마 고공농성 여자니까 이제 강주룡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기부하여 제주도민을 구제한 건 그 유명한 김만덕이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실게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뚜벅뚜벅 역사여행. 부산 동삼동이잖아요. 초량 외관. 누가 봐도 부산이야. 그쵸? 딱 위치도 부산 같아. 막 바다 있고. 그래서 부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이 6.25 전쟁 때 임시 수도였죠. 피란 수도. 자, 그럼 부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봉창에 의거. 이것은 도쿄에서 있었고요. 망이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 공주에서 있었죠. 장보고의 청해진 완도죠. 송상현이 동래성, 바로 동래성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좀 까다롭게 3점으로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50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팥죽 먹는 날, 동지죠, 동지.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세시풍속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싹 풀어봤는데 여러분, 역시나 요즘 기본급수가 예전 같지 않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런 기출문제 관련된 풀이 과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